안녕하세요, 라이쿨입니다. 아마 자동차 유명 커뮤니티들이나 네이버나 다음 차종별 카페 활동이나 눈팅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차량을 서비스 센터에 보증 수리라든지 간단한 수리를 맡겼는데 차를 사고를 냈어요. 또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어요. 라는 글들을 한 번 이상씩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일반 네이버 포털에다가만 서비스 센터에서 사고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여도 많은 사례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브랜드 불문입니다. 독삼사라든지 현대기아라든지 그 외 많은 수입차 브랜드들 다 보입니다. 올해 몇 달 전에 보배드림에서 유명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2억이 넘는 벤츠 지바겐 G63 신형 차량을 시거잭 문제로 서비스 센터에 맡겼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차량을 이동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사고를 냈는데 이거를 처음에 차주한테 통보하지 않고 숨기려 했다가 들통이 난 사건이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고객에게 바로 통보하지 않고 차량을 세차를 해서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는 게 문제가 되어서 이슈가 굉장히 커졌었죠. 지금은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갑자기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며칠 전에 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재미있는 일이 있다고 막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자료를 이것저것 받았는데 이게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보내주신 구독자분은 누수 및 트렁크 단차 등을 보완받으려고 차량을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차량에 몇 가지 문제가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진 몇 개 보겠습니다. 먼저 구독자분께서는 한창 모델 Y 누수가 이슈가 되던 9월 초에 차량을 출고받으셨는데요. 워낙에 그 당시에 모델 Y 누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신차 패키지 맡긴 샵에 별도로 요청을 하셔갖고 누수를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센터 콘솔에는 전혀 누수가 없었고요. 혹시나 해서 샵에 얘기를 해가지고 조수석 의자를 탈거하고 조수석 바닥을 확인하셨다가 누수 흔적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누수 관련 서비스 및 몇 가지 하자사항을 수리를 받으시려고 센터에 예약을 해서 차를 맡겼는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리프트에서 차를 내리다가 직원이 실수를 해서 트렁크 엣지 부분에 랩핑과 도장면까지 손상을 입으셨고요. 하단 디퓨저도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요청했는데 센터에서 교체를 하다가 랩핑이 손상이 되었고요. 트렁크 단차를 잡다가 트렁크 힌지 부분에 도장 손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누수 때문에 심기가 정말 불편한 상태에서 차를 맡기셨을 텐데 이런 문제가 생기셨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생기신 부분에 대해 서비스 센터에서 보상을 받기로 하시고 아직까지 얘기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서비스 센터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께 합당한 보상 및 원복 처리를 잘 해주어서 상호간에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서비스 센터나 수리하는 공업사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운전하다가 아니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다가 또 아니면 차량이 수리가 끝나서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박는다든지 별별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보통은 서비스 센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차주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차주 입장에서는 멀쩡했던 차가 서비스 센터에서 손상이 되면 진짜 어이가 없고 황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서비스 센터에서는 손상된 부분을 원복시켜주고 오일 교환 쿠폰이라든지 타이어 교체권을 지급하는 등 고객에게 보상을 하여 완만하게 고객들과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 센터와 차주 간의 매끄러운 합의가 이루어져서 넘어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서비스 센터의 대응과 차주의 요구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재물 손괴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근데 재물 손괴죄의 경우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고의로 고객의 차량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을 테니 말이죠. 이런 사건이 벌어지거나 의심이 드는 상황이 생겼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발뺌을 한다든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차주가 별도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가서 길고 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서 차를 맡기기 전이나 찾아오실 때는 외관등을 꼼꼼히 한 번씩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투표로 모델 Y, 아이오닉 5 둘 중에 비교 시승을 하겠다고 투표를 했었는데요. 아이오닉 5는 이미 그때 했었고 원래 투표에서는 모델 Y 차량을 해달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드디어 이번에 모델 Y 차량을 1박 2일 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저의 친한 동생의 모델 Y 롱레인지 차량입니다. 아마 내일 저녁 때 출발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모델 3 퍼포먼스 오너이기 때문에 그와 비교했을 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